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 때문에 폐지화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애꿎은 양평 군민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여상훈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었는데요. 네. 왜 이렇게까지 악화가 된 건가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내년 총선을 김건희 대 이재명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보였다는 거죠.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원희룡 장관은 특히 정치인 출신, 그것도 대선 후보 출신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게 지금 양평 그 종점. 종점이 어디냐. 이거가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하여튼 새로 원래 그 노선하고 이번에 새로 변경된 노선이 있습니다. 3개 안을 제시했는데 양평에서도 제시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새 안을 받았는데 그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안이 하필이면 또 김건희 씨 그 조사에 선산이 거기 있네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물실혹이죠. 안 그래도 김건희 폐기에 항상 나서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거의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총선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김건희 패면 항상 자기들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이런 환상을 가지고 그 김건희 선산 땅값 올려주기 아니냐. 그렇게 노선 변경한 게. 근데 사실은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땅값 올려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나서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거는 그 어느 안으로 해도 그 안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런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이걸 울고 먹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럴 바에는 더 이상 그 논쟁의 불씨를 아예 꺼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백제화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원희룡 장관도 조금 너무 강하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평 군민들 사실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면 서울까지 20분이나 그러던가요? 15분. 15분 내로 하남이지 이제 하남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이걸 하는 바람에 그 국민들이 사실 엄청나게 좀 지금 많이 완전 멘붕. 사실은 양평 국민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강북에서 그 양평 그쪽에 갔다 오면은 오후에 그쪽에서 오면은 워낙 막혀가지고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도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정말 이거는 북도보다 더 못해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이번에 하나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이게 사실은 양평 군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군수 그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요구했어요. 사실은 새로 바뀌는 걸. 그래놓고 이재명 아마 대표가 까먹었던 것 같아요. 몰랐거나.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지금 그 군수는 이전 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수는 국민의힘. 이전 군수가 민주당 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군수가 이걸 노선을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새로 고려하는 그걸로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쪽 사람들이 많이 청원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지금 갑자기 쫙 찾아보니까 김건희 선산이 거기 있다. 하나 딱 끄집어냈다. 하나 물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크게 문 거죠. 크게 물었는데 이게 언제 누가 그 청원을 넣는가 그게 밝혀지면 저 사람 왜 저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고 본인으로서도 대권에 또 뜻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겸 해서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민주당발, 이재명발 괴담, 가짜뉴스를.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21년 4월에 예비 타당성 그 예타를 통과를 했고 그런데 그때 통과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하남에서 양서면, 양평 그렇게 이제 종점지. 그런데
지난 5월에 갑자기 안이 변경이 돼 갖고 강서면 강상 강하 쪽으로 예, 예. 그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종점에서 500m 떨어진 데 김건희 여사 가족 선산인 모양이에요. 예, 선산. 12필지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묘가 있다는 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야당으로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입수했다면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누가 그렇죠. 보더라도 맞습니다. 오비 일학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아니 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뀌었는데? 애비 예. 타당성 다 조사해 갖고 지금까지 2017년부터 양서면으로 했던 것을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그 강서면으로 바꾸느냐, 그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땅값 의혹을 올리기. 제기할 수는 예. 있는데 그게 의혹을 제기할 때는 상당히 좀 조사를 해갖고 그렇죠.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진짜 땅값을 올리게 한 건지.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 예. 현직에 있으면서 뭐 땅 투기꾼도 아니고. 땅 투기를 하는 그런 양식 없는 대통령 우리가 뽑았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 집안이, 여사 집안이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집안이에요. 그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값 올리가 더 부자 되겠다고. 예. 그런다고 그 상상하는 자체가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들목일 경우에는 네, 인터체인지. 그 인터체인지가 있으면 땅값이 확 올라요. 뛰어요. 왜 거기서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니까. 왜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JCT라고. 정션. 예. 그냥 그거는 교차로죠, 그냥. 교차로예요.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땅값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어떤 곳은 있죠. JCT 정션을 그 영어로 이제 JCT를 하는데 예. 거기 땅값이 내려간 데도 있대요. 왜냐하면 예. 시끄럽게만 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님은 아무도 안 오는. 예.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나와야지. 그 옆에 식당도 들리고. 그럼요. 이런 건데 JCT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무슨 주장을 하려면은 어떤 사실관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예. 그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땅 토지 소유자들한테 예. 이익이 되고 갖다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500m인가 거기에 김건희 여사 그 선산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땅값 올리기로 몰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분기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JCT. 예. 그거랑 땅값하고는 아무 그거 관계가 지나가는 데예요, 그냥. 그랑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뭐 고속도로가 이렇게 겹칠 때 지나가는 맞아요. 그 예. 분기점이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우리 가다 보면 뭐 분기점 나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왜 그 영동에서 경부들하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 거기 어디에 나갑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 예, 지금 이제 이 원래 양서면 쪽으로는 27km고 이쪽은 29km 되는데 뭐 예산은 한 140억 정도뿐이 더 추가가 그러니까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강화면에 IC를 하나 만들면은 많이 그 교통이 원활하고 그렇죠. 또 그쪽 지역에서는 꼭 거기다 예, 하나를 필요하다. 만들어 다. 그쪽이 또 김부겸 전 총리도 가서 살고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번에 그 강화 IC 만들어지면 제일 덕을 보게 생겼는데 유탄을 맞았다는 농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원래 안대로 하면은 한 15,800대가 이렇게 통행량이 된다면은 이쪽으로 옮긴 것은 22,30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이 많죠. 교통량을 분산 효과가 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국토부에서 왜 가서 보고를 하고 이게 설명을 안 했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소기의 경력이죠. 목표가 다르니까 김건희 맞아요. 악마화시키고. 그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뭐 합리적인 것 맞습니다.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했잖아요. 공사비 추가 공사비 예.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140억이면 0.5%인가? 예. 원래 공사비에. 그냥 해도 한 1,000억 드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엄청난 예산이 추가 소요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냐가 모든 거의 출발점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김부겸 총리님이 저 고등학교 선배가 한번 알아봐야겠네. 혹시 거기서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김부겸 총리가 그런 거 할 뿐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하는 말이 그럼 야당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 혜택 주려고 그렇게 청원을 했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 양평 군수가 예. 그쪽으로 해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여기까지 했고, 했고. 거기 지역위원장, 민주당. 예, 그 위원장도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2년 양평 전에. 주민들도 많이 그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양서면 쪽에서야 좋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게 봐야 하는 거 이기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건 어공이 한 게 아니고 늘공들이 한 거다. 늘공. 공무원들이 여러 개 안을 놓고 그냥 그 계획안을 보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죠.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이걸 보고 한 거지. 자기는 누구한테도 탄 한 번 전화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장관직을 걸겠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그렇죠. 이재명 너도 걸어라. 당 간판 들고 나와서 한판 뛰자. 요새는 한판 뛰자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도. 예, 머스크하고 그 저커버그 한번 뛰자 그러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있죠. 그럼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정치 생명을 걸고 한번 붙자.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 또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지가 못 먹으니까 없애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가는 여기 원희룡 장관 아닙니까? 예. 넓게는 여당.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없애버렸다. 근데 사실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그 고속도로 변경해봤자 원희룡 장관이 먹을 게 뭐 있어요? 뭐 먹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뭐 좋은 소리 하면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끝까지 말하는 게 장사치들 예, 하는 장사꾼 하는 그걸 식의 갖다가 시정 잡배들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또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사실 공지에 좀 몰린 것 같아요. 몰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니까. 아, 양평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쟁화 시켜갖고 그거 백지화돼. 백지화 되면 얼마나 큰 손해 납니까? 예.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없애느라고 하더라.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의 언사를 하는데 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얕은 그건 알았지만은 이번에 이 말 하나하나가 어떤 그 일국의 거대 야당의 대표라기보다는 어떤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서로 실무자끼리 당이라든가 해서 같이 또 양평 그쪽에 그것도 이야기 여론 들어보고 군수라든가 예. 오락해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그 가장 타당한 거 또 양평군에서 가장 원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있죠. 예. 바로 국회 청문회가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 좀 잘못 네. 안 것도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날파리 이 선동꾼 여기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말 들어도 예. 전혀 그 뭐 타당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고 교수님이 좋게 잘 지적하셨는데 국회에서 이거는 진짜 그 한번 미국에는 청문회가 매일 열리거든요. 예. 이런 국정 그렇더라고요. 사안을 가지고 예. 말씀하신 대로 여당, 야당, 그다음 양평 주민, 예. 그다음 양평의 뭐 여러 가지 유지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증언, 예. 그냥 증언을 듣더라고요. 미국 청문회는 예, 우리나라 그렇게 청문회는 들어야죠. 뭐 모욕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예. 그 들어가지고 어느 게 타당하냐. 그리고 양평군청의 공무원, 예. 그다음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관여하는. 그러니까 국토교통에서 청문회 하면 될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여야가 가지고.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양평 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맞습니다. 제 안중에 결정을 하자. 그러면 그래, 끝나는 국회에서 거 아니에요? 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평 국민들도 좋아. 그러니까요. 우리 다니는 일반 국민들 거기 양평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다니니까 놀러도 많이 가고. 그게 전원주택도 많아가지고 예. 서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금액이 드는 국책 사업에 관해서 어느 것이 이익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국회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거 상관없고 기승전 그러니까요. 김건희야. 김건희. 괴담. 줄리엣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동안 그냥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재미를 봤기 네. 때문에 무조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네. 그대로 진행할 걸로 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까지 이거 아주 뭐 아주 호재가 좋은 있는데. 반찬거리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참 머리가 그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지 않습니까? 예. 머리 좋은 게 이때 표시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물어 뜯으면은 뭔가 양보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백조화 버리니까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외통수 비상이 나왔거든요. 딱 줬던 개 개꼬리 모양 되니까 자기들이 더 지금 내부적으로는 있죠. 더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가 그거요. 이재명의 네, 맞아요. 책 사고 멘토 아닙니까? 멘토 아닙니까? 6월 16일 날 전주에서 그 당 행사가 있어갖고 맨날 뭐 죽게 생겼던데 뭐 그런 데는 쫓아가 가지고 또 뭐 계속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뭐 정권을 바꿉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가지고 단군 일의 최대 이익금 카리텔이 벌어졌다. 윤석열 부부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노선을 바꿔갖고 옛날 정권들은 몰래 해먹었는데 이거 내놓고 해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이 모른다. 이해찬 전 대표는 있죠. 말하면 거의 당군 일에 최대더라고요. 그 당군 할아버지께서 상당히 귀가 간지럽고 이런 정쟁에 내가 왜 끼어들지 이런 말씀 하실 정도인데 사실은 이해찬 그 전 총리 여기에 세종시 거기에 자기가 그 혜택 받았다. 거기는 나들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IC. 예. 그러니까 세종시에 연기 나들목을 갑자기 이해찬이가 그 당신은 당 대표 아닙니까? 그 세종시 의원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다 이제 463평의 땅을 샀어요. 그래 놓고는 조금 있다 이게 연기 나들목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이해찬 나들목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이 지목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갖고 이제 집도 짓고 뭐 자기는 은퇴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려고 그 땅 대개 뭐 땅 산 사람들 전원주택 은퇴 후에 전원주택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값도 당시 21,400원인데 지금 86,000원. 평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평당. 86,000원이 거의 4배로 올랐네. 4배로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찬한테는 부메랑이 됐달까? 뭐 이렇게 지금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지 네. 사실 그 해종 그 연기 나들목 그걸 갖다가 알았다면은 네. 이번에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죠. 딴 사람은 비판해도 좋은데 뭐 아까 다른 사람을 좀 시켜서 하든가.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의혹은 주장할 수는 있어요. 예.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켜야지 하면 되지. 예. 본인이 나서가지고 해버리니까 이게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전주에서 6월 달에 당 행사에서 이렇게 지금 이권 카리텔이 권력형 이권 카르텔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후로 당에서도 별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쏟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 간간히 뭐 진보 언론에서 좀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또 이재명한테 한마디 했겠죠. 예.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몰라. 이렇게 반찬이나 밥상을 차려놨으면 먹으려야지. 먹을 줄을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TF를 만들고 현장에 쫓아가고 막 이렇게 갖고 최근에 이제 이게 크게 활화산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슈화 된 거예요. 그건 전 정치인 잘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어떤 그 논쟁에 이슈의 현장이 떠나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해찬 씨는 그 중에서 가장 그게 강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언젠간 대통령이 될 거니까 내가 상황으로서 기필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황으로서 계속 나라는 존재를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할 거리를 계속 줘야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 부메랑이 되는 걸 모르고 제 까먹었던 발등을 것 찍은 같아요. 거죠. 제 발등을 그러니까 찍은 거. 까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해찬이 지금 고발되고 그걸 또 계속 읊어댔던 뭐 유튜브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재명은 합니다. 그 명예훼손으로 또 네, 거기도 고발한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뭐 이해찬 전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걸 또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했는데 결국은 헛발질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정치권이 정말로 말은 이재명이 지난번에도 그 대표되면서 얘기했잖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했는데 이게야말로 민생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생을 망쳐버렸고 망치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은 이 백지와 말씀은 하셨지만 원희룡 장관이 결국은 하긴 할 겁니다. 하겠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될 거고 이게 잘못될 경우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훨씬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그걸 안 거예요. 알죠. 그래서 강수를 하나 던져가지고 초강수죠. 초강수죠. 사실 진짜 이해찬 전 총리 말대로 그 당군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해찬 총리한테 그건 물어봐야 돼. 당군 이래를 잘 쓰시네. 당군 이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그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그 혹 때려다가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혹을 붙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지금 밖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대표 지가 못 먹으니까 저쩌고 하는데 지금 속으로는 너무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가 이 종점을 옮기면서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태여 이렇게 옮길 경우 그것이 또 논란을 빚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야당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정치적인 공세를 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이랄까.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죠. 이렇게 백지화하는 게 합당하냐.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 나와가지고 텔레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장관으로서의 어떤 감정적 절제를 잃었구나 하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좀 차분하게 더 대응했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쪽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원래가 좋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 가겠다. 그리고 또 양평 군이라든가 그런 쪽에 주민들 또 그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문회를 해도 좋고 그렇게 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집권당다운 그렇죠. 품위가 좀 있죠. 그런데 그런 면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난을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저는 원희룡 그 장관이 왜 그렇게 됐나 이유는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도 제 생각에는 백지화라기보다도 어떤 정치적 나중에 타협을 하기 위한 어떤 강수를 던진 거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치로 풀 문제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해라. 이해관계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고속도로 가기로 했던 곳 이런 주민도 부르고 그다음 지금의 강서, 강하, 강상 주민도 다 부르고 그다음 여야 국회의원 부르고 공무원들 거기 평가에 참여했던 다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허심탄회하게 그게 바로 국회의 역할입니다. 이런 몇천억 되는 사업을 국회에서 다뤄야지 누가 다룹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또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